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애플의 실적 호조, 지역 은행주의 반등 등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4월 고용 동향 보고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비농업 고용 부문은 25만 3천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18명을 다시 18만 명을 훌쩍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3.5에서 3.4%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밑도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이나 이러한 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현재 고용에 대한 평가 역시도 굉장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이다라며 이를 시키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제가 좋은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식적인 평가를 시장에 밝힌 것이죠.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연준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더 줄어들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발생을 할지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FOMC가 끝났고 다음번 FOMC가 또 한 번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원래 기존에 10% 초반대였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설령 금리 인상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동결의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동결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주요 빅테크 기업들 역시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애플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에서 3.4% 줄어들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아이폰 매출은 지금 1년 전보다 2% 증가한 513억 3천만 달러로 집계 실적을 이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 쿡 CEO는 현재 인도 지역에서 예상보다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향후에 애플을 인도가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이 은행 쪽에서 굉장히 많은 폭락이 보여졌죠. 그런데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지역은행 매수를 추천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반등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지역은행발 파산 관련된 소식 이런 건데 이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 부분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34달러로 플러스 4.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상황에서 이외엔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끝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참 남은 것이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사이클의 끝에 다가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좋은 지표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중국은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외화가 빠져나가는 게 보통인데 외화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제조업은 계속 다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장 국면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도가 애플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데 중국 역시 기대값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럽도 좋고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 자, 그러면 한국 역시 여기에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기업의 60%가
1분기 영업이익 기대를 웃돌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폐배터리 관련, 아니면 친환경 쪽이나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방산이나 아니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위성, 이런 쪽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6월 달에 WWDC에서 애플이 MR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관련 테마는 계속해서 후끈할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노선들, 이 항공 쪽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항공 화물 이쪽에서 떨어지는 실적을 이 여객 쪽으로 해서 다시금 확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가항공사들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의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로 안 나갔던 사람들마저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점점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이 운동이나 아니면은 여가, 이런 쪽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 시작 전에, 이 한국 시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 싹 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구경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가격적인 부분에 방어력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저는 안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몇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역시 지금 위치를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두산 관련되어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3,646억으로 전년비와 비교를 했을 때 90.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실적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의 이 지주회사인 일반 두산 역시도 지금 그룹 전체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NH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이러한 리포트도 발생을 시킨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의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이 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이 호재성의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의 한 7에서 8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이 못 올라간다는 건 호재성 뉴스로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발 이 악재를 뒤덮지 못했다라는 걸 이 차트와 수급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재적인 모습, 마이너스가 외국인과 기관에서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보다 반등할 경우의 수보다 하락할 경우의 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리스크가 남아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모습이라도 보여진다면 여기서 한시름 덜어도 되다. 다시 한시름 덜어도 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여기에서 단기적인 반등, 이걸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떤 게 중요할지 이걸 생각을 하자면, 이제 최근에 차트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선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에는 11선을 딱 찍어줘야지 21선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21선을 돌파해야지 그때서부터 무언가 강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횡보가 길게 끌려간다라고 하더라도 21선 돌파 전까지는 그냥 조심조심 보시다가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서야 짧게나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전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도록 하고요. 그게 지금 어디 보이다? 481 라인. 물론 여기도 뚫으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2만원에는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서 여유롭게 살펴보는 게 더 좋아 보이겠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에너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지금 호재성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이다. 이것만으로는 본격적인 급등을 연결시키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은 결국 수급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거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안심하지 말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서부터 방향이 돌아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어디다? 481선이 되겠다.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해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